예, 오늘은 그 인간의 슬픈 감정 지금까지 그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상실감에 대해서 그 살펴봤죠. 상실감. 그 두 번째, 오늘 이 시간까지 하는 것이 외로움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 외로움에 대한 얘기는 한 10번째, 11번째인가요? 오늘이 11번째인가, 12번째인가, 이렇게 10번 정도의 그 시간을 들여서 외로움에 대해서 그 오늘 마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외로움에 대한 시간을 마치면서 그 결론을, 외로움에 대한 결론을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드릴까 합니다.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어떤 묘약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. 심리학자들의 결론도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, 이러한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 외로움을 어떻게 잘 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창의적인 몰입 상태를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외로움을 통해서, 고독을 통해서 창의적인 어떤 그 몰입을 하는 시간, 그래서 결과물을 인류의 어떤 역사를 바꿀 정도의 그 어떤 그 결과물을 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. 그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외로움을 대하는 시선이 참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. 누군가 야 나 좀 외롭다 이렇게 말하면은, 나 참 외롭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어떻게 반응하나요? 야 사람들 좀 만나고 좀 밖에 나가서 사교적으로 좀 지내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, 아니면 네 마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개인적인 그 차원으로 이렇게 그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마치 본인은 전혀 외롭지 않은 것처럼 훈수를 두지 않는지 여러분들 한번 그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하지만 외로움을 개인의 결합이나 약점으로 치부하는 것, 그것은 진짜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럼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몇 가지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외로움을 극복해야 될 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경보장치인 것입니다.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고립되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. 배고프면 밥 먹으라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. 그걸 두고 너 의지가 약해서 배가 고픈 거야 라고 비난하는 그 바보가 있습니까? 외로움도 똑같습니다. 그것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 외로움을 사교성 부족으로 돌리는 것 또한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.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. SNS 팔로우가 수천 명이고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수만 명이고 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매일 술자리에 그 사람들하고 참여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, 양적인 면이 아니라 그 질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군중 속의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여러분들 그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? 그 말입니다.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일 수밖에 없는 단독자인 것입니다. 이 근원적인 고독을 개인의 어떤 성격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고작 데이터 수치로만 파악하는 단세포적인 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인간은 원래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존재입니다. 오히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 고독의 시간을 창의적 몰입으로 승화시켜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. 뉴턴, 다빈치, 니체 등 이런 사람들이 맨날 사람들 틈에 섞여서 수다만 떨고 있었다면 그 과연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통찰력이 나왔을까요?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. 그들에게 외로움은 결핍이 아닙니다. 오히려 위대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였던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외로움을 약함의 증거로 보는 것은 그만큼 생각이 얕다는 그런 뜻입니다. 철학적으로 따져볼까요?
내가 느끼는 이 감각을 타인이 100%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. 이 절대적인 간극을 채우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지적인 상태인 것입니다. 내가 독립적인 자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난 하나도 안 외로워 라고 말하며 군중 속에 숨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공허한 존재일 확률이 높습니다. 우리 사회는 그 병적인 강박에 쌓여 있습니다. 강박에 휩싸여 있습니다. 언제나 활기차야 하고 항상 누구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 관련 말입니다. 그 친구도 많아야 되고, 수적으로 친구도 많아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아는 사람, 뭐 친구들,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친구들 어떤 사람들은 나 친구 없으면 못 살아,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최고야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. 친구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아무리 많아야 소용없습니다.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. 술 먹고 뭐 이렇게 할 때만 그 친구라고 볼 수 있지, 정작 어떤 그 큰 그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그 도망가고 맙니다. 우리 그 사회에서 보세요. 보면은 특히 정치계 보면은 그냥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붙었다가도 그 사람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들 도망가고, 오히려 그 뒤통수를 치고 등에다 비수를 꼽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? 정치계에서도 봐도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습니다. 어려웠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, 또 그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친구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일 있을 때, 진짜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. 배 아파하고,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. 그게 다 누굽니까? 친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이를 들면서 요즘 보면은 친구들하고 만나는 시간은 거의 같지 않습니다. 나 혼자가 고독을 가지고 어떤 글을 쓴다든가 그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그 유튜브 방송을 준비한다든가 그 서예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문인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시를 쓴다든가 이런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친구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존재의 가치를 나이를 먹을수록 많이 갖지 않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외로움을 약함의 증거라고 손가락질하며 얄팍한 조언을 던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본인의 무지를 증명하는 것이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.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외로움은 제거해야 될 암세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에 피가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는 감정의 강물이다.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얄팍한 지식 가지고서 그것을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람들, 그 사람들 역시 별 수 없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.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외로움에 대한 시간을 전부 마치고,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 세 번째 주제로 그리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그리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